비트코인 왕자입니다. 비트코인은 지금 추세 이탈 후에 계속 조정을 좀 받고 있고, 어제 엊그저께 이틀 동안 하락되고 오늘 이제 반등인데, 사실 반등폭은 크지 않습니다. 그냥 하락이 일시적으로 급격하게 이틀 동안 거의 뭐 한 7% 정도 빠지다 보니까 약간 빨간불은 좀 켜주긴 했는데,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7,400만 원이 깨지지 않았어요. 그래서 지금 이제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, 과연 이제 종가까지 7,400만 원을 지켜줄지 안 지켜줄지 먼저 좀 체크를 해야 되고요. 지켜주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7천만 원 붕괴 가능성도 있고요. 그리고 만약 지켜준다고 했을 때는 7,500에서 7,600만 원까지 단기 반등이 좀 나타날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아직은 추세 돌파가 안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간다라고 볼 수가 없고, 1차적인 거는 이제 7,600 넘어가줘야 되고, 그 다음이 8,000입니다. 그래서 요 두 개의 구간이 지금 단기로 조금 저항이 형성이 됐지만, 과연 이제 저기에 대해서 어떻게 돌파를 나타낼지에 대해서 좀 봐야 되고요. 만약에 요 7,400이 오늘이 아니어도 다음 주에 이탈된다면 6,800만 원까지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래서 단기간에 조정폭이 계속 좀 발생이 되지 않을까, 아직까지는 좀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. 자, 분봉상에서 놓고 봤을 때도 하락은 계속 유지가 좀 되고 있습니다. 하락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, 분봉에서 보니까 추세는 약간 넘어간 듯 하네요.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상태로 끝난다고 했을 때는 7,600만 원까지 약간의 반등만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비트코인은 크게 못 가고 있는데, 1%가 못 가는데, 이더리움이 생각보다 잘 가요. 4% 이상 올라가고 있는데, 최근에 이제 추세선 라인대도 가기도 하지만 단기 고점이 돌파된 후에 모습이 더 좋아졌습니다. 그래서 이틀 동안 눌리기는 했지만 또 반등이 나올 때 지금 강하게 좀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500만 원이 다시 회복이 되면서 520만 원이 과연 몸통 돌파가 언제 발생될지에 따라서 강세가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도 이제 시장 보시면요, 이더리움이 가다 보니까 이렇게 좀 따라 올라오는 애들이 있는데 다 짬뽕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. 메이저하고 알트 그동안 못 갔던 애들이 전체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오늘 하락되고 있는 애들 보시면요, 그동안에 반대로 올랐던 애들입니다. 올랐던 애들이에요. 그동안에 반등이 좀 나왔던. 자,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많이 주춤했던 애들이 올라오고 있고, 그 다음에 메이저 코인들도 생각보다 뭐 이더리움 4%대에 비해서 3% 이상 반등 나오면 잘 나오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조금 또 마감 쪽으로 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눌리기는 했는데, 그래도 아직까지 흐름은 나쁘지 않다라는 부분이고요. 자, 이더리움 길게 해서 보니까 이제 520만 원까지 얼마 안 남았죠. 그래서 이제 한 130만 원 정도, 아니 13만 원 정도만 넘어가서 올라가면 한 2%, 2.5% 될 것 같습니다. 거기만 이제 상승이 나온다면 한 번 더 좋은 시장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오늘 스팀 달러 같은 경우 좀 급등이 나왔죠. 장중에 급등이 나왔는데 11,000원이 넘어가면서 스팀 달러는 이제 조금 어느 정도 많이 해소를 하셨을 거예요. 들어가면 안 되고 가지고 계신 분들이 팔아야 되는 코인인 거죠. 그래서 스팀 달러 같은 경우는 지금 공략하기보다는 빠져나와서 현금을 챙겨야 되는 코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얘도 자, 체인링크는 이제 뭐 메이저 코인이라 반등이 4만원까지는 단기 반등 가능할 것 같은데, 마찬가지로 체인링크도 그동안 너무 못 갔어요. 그래서 4만원이 돌파된다고 했을 때는 반대로 또 한번 강세가 또 나타날 것 같습니다. 그 전에 이제 9월 초에 4만원 넘어갔다가 밀렸죠. 그쵸? 전체적으로 다 빠져가지고 다시 가고 있는데, 흐름은 뭐 나쁘지 않은 편이라서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4만원 위로 갈 때까지 4만원 이상에서 정리하는 방향으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폴리곤도 이제 회원님들하고 2,000원짜리에서 정리를 했죠. 1,880원에서 1,900원 사이에 정리해가지고, 아니 사가지고 한 100원 뛰기 정도 했습니다. 100원에서 한 120원 정도 뛰기 했는데 어젯밤에 다 정리가 됐고요. 폴리곤도 아직은 봐야 되는 게 그러니까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단기 반등 정도, 기술적 반등 정도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번에 이제 상장된 코인들 다 마찬가지죠. 그렇게 봐야 되고, 아직까지는 길게 가져가기는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. 보라 같은 경우는 이제 280원에서 300원 사이로는
비중을 축소해야 되는 위치예요. 보라 코인도 마찬가지로 알트코인인데 조금 낮은 그 위치에 있다 보니까 정리를 좀 해서 현금화를 만들어서 좀 기다리는 구간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. 근데 이제 하나 또 변수가 될 거는 뭐냐면은 그동안에 코인들이 많이 못 갔잖아요.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갔는데, 그리고 일부 급등 나온 코인들 몇 개 있었고, 그 다음에 이제 또 최근에 갔던 애들이 뭐 휴먼스케이프 이런 애들, 뭐 약간 급등 나온 애들, 코박 토큰이나 솔라나나 뭐 스팀 달러 뭐 요렇게 요런 애들 이제 제외하고 그냥 최근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계속 올라간 코인들이 있죠. 예를 들어서 뭐 에이다, 그죠? 이제 요런 코인들, 코스모스도 그쵸, 계속 이제 꼭대기를 좀 치고 가고 있고, 그 다음에 오미세고도 일부 코인들이 이렇게 강세 치면서 꼭대기로 올라간 애들이 있거든요. 요런 애들은 조금 그래도 다는 아니지만 일부는 좀 비중을 축소해 놨다가 혹시라도 하락하면은 담아가는 쪽으로 전략을 세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이제 너무 이제 코인들이 방향성 없이 그냥 전체적으로 다 반등, 빠질 안 갈 때는 또 다 안 가고 이런 상태다 보니까 오히려 고점에 있는 이런 코인들보다는 아직까지 바닥권에 있는 코인들 중에서 공략할 수 있는 어, 현재 위치가 굉장히 많아요.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가요. 어제도 제가 이제 뭐 비트코인 캐시나 알고랜드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, 자, 오늘도 한 가지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냥 제 개인적으로 체크를 좀 해봤는데, 아직 밑바닥에 있으면서 자기 현재까지 위치 잘 지켜주고 있고, 추가 상승이 나올 만한 코인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자, 퀀텀입니다. 퀀텀을 보시면은, 얘를 이제 1년 기준으로 수익률을 보시면, 1년 기준으로 대략 한 550% 지금 수익이 났어요. 550%면 어마어마한 수익이거든요. 근데 코인 업비트에 있는 코인들 중에서 전체적으로 다 따졌을 때 퀀텀이 중간 정도 됩니다. 수익 자체가. 그래서 강세까지의 수익률은 아니었다. 550%만 놓고 봤을 땐 굉장히 크지만 같이 올라왔던 전체적인 코인들과 비교를 했을 때 순위는 딱 중간 정도, 예, 요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. 그래서 지금 이제 강세 위치를 보니까 2만 원이 스타트가 될 것 같아요. 2만 원이 돌파돼 버리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, 월봉에서 보시면 아직도 그렇게 뭐 라인이 좀 크긴 높은 라인이 아니고 거의 밑에 있는 수준이에요. 자, 그리고 이제 일봉에서 놓고 봤을 때도 14,000원 자리를 다시 회복시켜 놨다는 게 일단 팩트 한 가지고, 그 다음에 16,000원짜리입니다. 16,000원짜리 오늘 이제 종가로 이렇게 끝나버리면 그동안에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박스 조정이 나왔던 이 자리를 지금 돌파하는 자리가 나오거든요. 그래서 오히려 16,000원만 회복돼도 18,000원, 2만원까지는 단기간 혹은 뭐 한 달, 두 달 짧게 놓고도 공략이 가능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쿼텀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갈 때는 굉장히 잘 갔는데 많이 빠지고 나서 못 가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기준을 요것도 이제 단기로 사실 보기보다는 중기 투자 이상을 하는 게 낫죠. 그래서 최소 6개월 이상 기준을 두되 6개월 이상 해야지 하고 기준을 두고, 근데 너무 빨리 2만 원이 넘어가 버리네. 그러면은 정리를 좀 하거나 비중을 줄이거나 아니면은 일부 코인만 남겨두고 상승 쪽으로 계속 끌고 가는 방향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원래 이제 조금 무겁거나 뭐 네오 코인들도 그러고 체인링크나 라이트코인 이렇게 다 메이저 라인 애들은 기본 자체로 투자를 할 때 길게 놓고 가야 돼요. 일단 길게 설정을 하는 겁니다. 길게 설정을 해 놓고 그 안에 뭐 한두 달 안에 빨리 올라오면 혹은 뭐 한 달 안에 빠른 반등이 나오면 정리하면 돼요. 그래서 보통은 이제 좀 무겁고 늦은 감이 있어서 기간을 이렇게 잡아 두거든요. 마찬가지입니다.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고 펀드도 마찬가지고 원래 중장기 세팅으로 해 놓고 그 사이에 올랐을 때 정리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퀀텀도 그런 기준으로 좀 세워서 공략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만약에 눌린다고 하면은 15,000원 밑으로 갔을 때 오히려 추가 매수해서 담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이제 퀀텀이 2만 원이 넘어가 버리면
본격적인 스타트가 좀 될 것 같고, 좀 빠르게 본다면 한 18,000원에서 19,000원 사이가 좀 되지 않을까,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, 아직까지는 흐름이 굉장히 완만하고 좋아서 추가 상승을 조금 훨씬 좀 높게 보아도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. 분봉에서 봤을 때도 여기 지지선입니다. 지지선 하단부인데 15,000원짜리를 지금 깨지 않고 있죠. 그래서 17,000원까지 이렇게 분봉상의 저항은 있지만 일봉상 봤을 때 16,000원만 넘어가도 굉장히 가벼운 그림이 될 수 있습니다. 16,000원은 이제 이 중간값이죠. 중간값인데 중간값만 넘어도 어떤 매물에 대한 좀 소화가 좀 가볍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지금 얘도 이제 호가창을 좀 보시면은, 그죠? 수급이 그렇게 아직까지는 뭐 짱짱하진 않은데 느리죠. 호가창 움직이는 게. 그래도 매수세는 지금 강한 편입니다.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마켓뎁스에 매수 우위가 훨씬 더 많게 나타나고 있죠. 그래서 사고 있다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뜻이죠.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얘도 지금 자리에서는 어떻게 보면 뭐 매직 구간, 아니면 조금 모아가는 자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좀 체크하시고요. 어제 말씀드렸던 알고랜드하고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도 너무 이제 바닥권이어서 큰 회사들인데 너무 이제 싼 값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메리트가 되어서 소개를 시켜드렸고요. 자, 보라하고 체인링크가 오늘 제일 강세인데 과연 이제 9시가 넘은 후에 뭐가 나올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, 이제 만약에 이제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더리움 더 가면, 이더리움 전고점 넘어가면 알트코인들 더 가지 않을까요? 이렇게 좀 궁금해 할 수도 있는데, 맞습니다. 나는 동반 상승이 될 것 같아요. 동반 상승. 지금처럼 막 큰 상승은 아니어도 뭐 3%, 4%뭐 요 정도 라인으로 해서 코인들이 좀 올라갈 것 같은데, 그래도 한 가지 팩트는 비중은 줄여가야 됩니다. 비중은. 왜? 얼마든지 밑바닥에 있는 코인들이 많아요. 밑바닥에 있는 게 알트코인 뿐만이 아니고 메이저 코인들도 수두룩합니다. 근데 지금 이제 11월에 테이퍼링 발표가 있고, 헝다 그룹이 지금 이제 그 이자 납입하는 게 일단 막긴 했어요. 1차는 막았거든요. 근데 그 막아도 다음에 또 갚아야 될 돈이 계속 있다 보니까 그 헝다 그룹에 대한 어떤 부분도 우리가 좀 이슈로 계속 확인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뭔가 둘 중에 하나, 지금 두 개가 제일 크잖아요.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 터질 때까지는 소액 투자하면서 계속 현금을 좀 모아가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고, 일부 코인들에 대해서 특히 메이저 비중을 좀 높이는 방향으로 해서 공략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은 뭐 크게 하락이 된다 그래도 아무래도 메이저 코인이니까 일부 알트코인보다 낮은 코인들보다는 심적으로 좀 편할 수 있고 좀 중장기로 길게 볼 수 있지 않을까, 그런 마인드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더리움이 전고점이 넘어가도 일부 비중만 가지고 가는 게 가장 좀 좋을 것 같고, 내가 만약에 비중이 알트코인 쪽에 뭐 50%만 넘어가는 혹은 30% 넘어가는 비중으로 세팅이 돼 있다 하신 분들은 반드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비중을 꼭 줄여서 재공략을 하는, 다시 포트를 재구성해서 다시 내 비중을 만들어서 나가는 좀 그런 전략으로 간다면 충분히 좋은 대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합니다.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만 들어가지 마시고요. 이더리움 전고점 돌파했다고 야 따라 들어가자 해서 막 들어가지 마시고, 그렇게 한다고 해도 이제 10월 달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. 예, 그래서 이제 더욱더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달이 왔고, 11월부터는 또 연말까지 계속 이제 어떤 정책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거고,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 비트코인 얘기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. 뭐 내년 초에 뭐 과세 붙겠다, 20% 붙게 하겠다, 매매 차익에 대해서, 그쵸? 그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해외 이슈, 그 정도로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아직 내년이 안 됐다 보니까 뭐 저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렇게까지 뭐 신경 쓸 부분은 아닌 것 같거든요.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. 그래서 금리 인상이 뭐 돼봐야 약간 출렁임은 있겠지만 그렇게 뭐 크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오히려 큰 거는
테이퍼링하고 헝다 그룹에 대한 그런 어떤 파산에 대한 부분을 넘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자, 그리고 이제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ETF 승인에 대해서 어, 많은 지금 하시더라고요. 많은 분들이 아니 그동안에 비트코인 많이 올라갔는데 비트코인 ETF 선물 출시가 되고 나서 뭐 또 2차로 출시되고 다른 부분에서 또 출시되는데 반응이 없습니다. 비트코인이 반응이 없어요. 그래서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그 ETF 관련해 가지고는 이미 상승이 나왔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예, 그 정도로 이제 느낌이 없습니다. 움직임도 없고. 그리고 그 저기 가상화폐로 쓰기로 했던 예? 엘사 그쪽 나라에서도 비트코인 빠지면 그쪽 대통령이 더 산다고 했대요. 그래도 비트코인 꿈쩍을 안 합니다. 예, 이제는 그 약발이 다 됐어요. 주식도 마찬가지인데 초반에 나왔던 재료가 소멸이 돼버리면 그 흐름이 끊겨버립니다.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올 이슈가 초창기에 나왔던 재료보다 조금 더 셀 경우에는 반응을 하겠죠. 근데 아직은 그 정도까지의 뭐 강세 흐름은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제 일요일이다 보니까 내일 이제 비트코인이 주봉으로 어떻게 마감될지 모르겠는데 주봉에서 이렇게 음봉으로 끝나서 밀리게 되면은 추가 하락이 될 거다라고 확률적으로 높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. 그동안에 이제 많이 못 올랐던 코인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더리움 전고점을 과연 돌파해서 넘어가는지에 대해서만 별도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주말인데요.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.